뉴저지주에서 불법 체류자라도 고용이 이뤄졌다면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밤 뉴욕 라과디아 공항 여객기 소방차 충돌 사고와 관련해 생존자들은 숨진 두 조종사가 충돌 직전 항공기를 최대한 감속시켜 승객들을 지켰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당시 항공기 밖으로 튕겨나간 승무원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토안보부 예산 합의 실패로 셧다운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쟁 25일째를 맞은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 중재국을 통한 첫 대면 협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만남이 성사되고 이번 전쟁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연내 금리를 내릴 것이라던 연준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으로 뒤집혔습니다. 뉴욕시가 노점상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민사처벌에 나서는 등 단속을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형사처벌 티켓이 발부되는 사례가 이어져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기간으로 기록된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해 올해 미국의 알러지 시즌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고 증상도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뉴저지주 대법원이 불법 체류자라도 고용이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법과 주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이민자 노동권 관련 중요한 판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대법원이 지난 19일 불법 체류자라도 고용이 이루어졌다면 주법이 보장하는 최저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 연방이민법은 불법 체류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1인당 최소 250달러에서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 고용 사업주는 최대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대법원은 연방법을 어기고 불법 체류자를 채용하는 순간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튜어트 레브너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뉴저지 임금법은 불법 체류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며 불법 체류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면 오히려 일부 고용주가 불법 체류자 채용을 더 선호하는 역효과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뉴욕에서 건물 관리인으로 고용된 세르지오 로페즈의 소송에서 비롯됐습니다. 고용주 마이클 루아는 로페즈의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나자 약속한 주당 400달러 임금 대신 지하 아파트 무상 거주로 이를 대체했습니다. 로페즈는 3년간 주당 최대 60시간씩 일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고 2019년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근무 기록 미보유와 위조 소셜 시큐리티 번호 제시를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지만 주 대법원은 근무 기록 관리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정확한 배상액은 하급심에서 결정됩니다. 2002년 연방대법원은 불법 체류 근로자가 부당 해고를 당해도 해고 이후 기간의 임금 보상은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와 구분됩니다. 이에 수행한 노동에 대한 임금은 주 노동법의 영역으로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지난 22일 뉴욕 로가르 공항 여객기 소방차 충돌 사고로 조종사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미국의 만성적인 항공 관제사 인력 부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당시 충격으로 항공기 밖으로 튕겨나간 승무원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밤 라가디아 공항에서 에어캐나다 항공기가 소방차와 충돌해 조종사 2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항공 관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조사당국은 사고 당시 관제사 피로도와 인력 현황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라가디아 공항의 관제사 목표 인원은 37명이지만 현재 33명만 배치돼 있고 7명은 훈련 중입니다.
션더피 교통부 장관은 공항 관제탑이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국적으로는 관제사가 3,000명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반복되면서 무급으로 일하던 관제사들이 조기 퇴직하는 사례가 늘었고 신규 관제사 양성에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인력 공백이 좀처럼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심야 시간대는 평소에도 인력이 더 적게 배치되는 근무 조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생존자들은 숨진 두 조종사가 충돌 직전 항공기를 최대한 감속시켜 승객들을 지켰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비상구엽좌석에 앉아있다 탈출을 도왔던 승객 리베카 류커리는 조종사들이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려 한 것을 직접 느꼈다며 그들이 없었다면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베드포드 연방항공청장은 숨진 두 조종사를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한 젊은이들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승무원 솔란지 트랑블레에 따른 어머니가 한쪽 다리에 여러 차례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안전 전문가들은 승무원 전용 4점식 안전벨트가 생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와 연방항공청의 공식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항공관제 시스템 전반의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국토안보부 예산 합의 실패로 셧다운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공항 보안 대란 등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면서 공화 민주 양당에서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희 기자입니다. 상원 공화당은 백악관 회동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예산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과의 절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이 먼저 통과되지 않으면 어떠한 합의도 없다고 강조했던 기존 입장에서 크게 선회한 것입니다. 공화당 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시간에 걸친 회의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예산이 전면 반영되지 않더라도 국토안보부를 우선 재가동하는 방안에 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핵심은 아이스 단속 추방 예산을 국토안보부 전체 예산안에서 분리해 먼저 통과시키고 이후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입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일부 조항을 포괄적으로 후속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절차상 문제를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은 각 주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을 할 때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를 의무화하고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우편 투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협상 기조는 유동적이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현실적인 타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 튠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 통과를 전제로 정부를 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이 타협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심각한 공항 혼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셧다운으로 TSA 직원 결근율이 급증하면서 일부 공항에서는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최대 6시간에 달했습니다. 일요일 기준 결근자는 3,400명 이상, 일부 공항은 40%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이스 등 연방기관 요원을 미 주요 14개 공항에 긴급 투입했지만 훈련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협상에 일정 부분 호응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아이스 예산을 제외한 국토안보부 예산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이민단속 정책 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와 맞물려 연방재난관리청 FEMA 개혁 논의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FEMA 인력을 최대 50% 감축하고 재난지원 기준 강화 및 홍수보험 민영화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검토 중이나 발표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FEMA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됐다가 개혁적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마크 웨인 멀린 상원의원의 국토안보부 장관 취임을 앞두고 개편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토안보부 셧다운 사태는 이민정책, 선거법, 예산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힌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이어지며 공항 대란 등 현실적인 피해가 커지면서 타협 압박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차기 지도자이자 협상 파트너로 갈리바프 국회의장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번 주 파키스탄에서 첫 대면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미국이 오늘 4월 9일을 전쟁 종식 목표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상대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악시오스는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와 제러드 쿠슈너가 마쿠에서 접촉 중인 이란 고위 인사가 갈리바프 의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갈리바프 의장과 직접 만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혁명수비대 공군사령관 출신 테헤란 시장을 지낸 보수파 인사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상대하고 있다면서도 하메네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키스탄 샤바즈 샤리프 총리는 오늘 미국과 이란 양측이 동의한다면 이슬라마바드에서 회담을 개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집트와 튀르키예, 카타르 등이 중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스라엘 언론은 미국이 4월 9일을 전쟁 종식 목표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협상 사실을 공식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우호국들을 통해 미국의 협상 요청 메시지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란은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 북부와 예루살렘 일대에 미사일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갈리바프 의장이 실용적인 인물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란 체제 유지에 헌신하고 있어 미국에 의미 있는 양보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군 운용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제82 공수사단 즉각대응부대와 제31 해병 원정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지상군 투입 옵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전쟁 발발 이후 23일 기준 어린이 사상자가 2,1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206명, 레바논 118명 등이 포함됐으며 이는 하루 평균 87명의 어린이가 죽거나 다친 셈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금융시장의 셈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연례 금리를 내릴 것이라던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으로 뒤집혔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불과 한 주 사이에 시장의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20일 시카고 상업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0월까지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올릴 가능성을 30%로 반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같은 시장이 10월까지 금리를 0.25%포인트 넘게 내릴 확률을 50%로 봤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셈입니다. 채권 시장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이 이날 장중 3.9%대까지 올랐습니다. 미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3.4%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주 만에 0.5%포인트 가까이 뛴 겁니다. 배경에는 고유가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가 충격이 일시적이라면 중앙은행이 관망할 수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긴축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준은 지난 18일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현 3.5에서 3.75%로 동결했고 영국 잉글랜드 은행과 유럽 중앙은행도 전날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관망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다코타 웰스 매니지먼터의 로버트 파블릭 선임 매니저는 호르무즈 해협 운항이 재개돼야 유가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아니라 인상 가능성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욕시가 노점상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민사처벌에 나서는 등 단속을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형사처벌 티켓이 발부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점상들은 무분별한 단속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김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노점상 단속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처벌로 완화한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형사티켓 발부 사례가 최소 7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속은 주로 맨해튼과 브루클린 일대에서 이루어졌으며 경찰은 라이선스 미소지, 음식 가격 미표시, 버스 정류장이나 소화전 인근 영업 등을 이유로 노점상들에게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뉴욕시 조례에 따르면 이 같은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비범죄적 위반으로 분류돼 민사처벌 대상으로 벌금 티켓만 부과해야 합니다.
즉 법 집행요원들이 변경된 조례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현재 개정된 규정에 대한 교육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몇 차례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뉴욕시 의회는 노점상 관련 경범죄 처벌을 폐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며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영업이나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판매 행위도 형사처벌 대신 민사 위반으로 처리되며 벌금 역시 최대 $250에서 $1,000 수준으로 조정됐습니다. 또 단속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전 경고 없이 곧바로 벌금을 부과하던 기존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범죄 기록이 이민자들의 체류 신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생계형 노점상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경된 조례안을 따르지 않고 형사처벌을 하는 단속 요원들이 있어 법안과 집행에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10년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기간으로 기록된 가운데 기후 변화의 영향이 일상 속 봄철 꽃가루 알러르기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알러르기 시즌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데다 증상도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지난 2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11년이 1850년 이후 가장 더운 해 1위부터 11위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역대 가장 더운 해는 2024년으로 산업화 이전 평균 기온보다 1.5도가 높았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에너지 불균형이 8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기후변화는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를 통해 일상에서도 체감되고 있습니다. AP통신과 CNBC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알레르기 시즌이 앞당겨지고 있으며 조지아주 등 남동부 일부 지역은 보통 3월 초에 시작되던 꽃가루 농도가 올해는 이미 2월 말부터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뉴욕의 알러지 전문 푸르비 파리크 박사는 기온 상승으로 식물의 재배 기간이 길어지면 꽃가루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는 데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꽃가루 내 알러지 유발 단백질 함량도 함께 높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꽃가루의 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독성 자체도 강해지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천식 알러지 재단은 올해 알러지 환자가 살기 가장 어려운 도시로 아이다호주 보이시, 샌디에이고, 오클라호마주 털사 등을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나타난 뒤 대처하기보다 노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귀가 즉시 옷을 갈아입고 샤워로 꽃가루를 제거해야 하며 꽃가루 농도가 가장 높은 이른 아침에는 창문을 닫아둬야 합니다. 에어컨 필터를 자주 교체해 실내 공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차량 이동 중에도 선루프와 창문을 닫아 노출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은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복용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는 핵심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증상별로 보면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심할 땐 식염수로 코 속 꽃가루를 제거하고 알러지약이나 비강 스프레이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따뜻한 샤워도 코막힘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눈이 가렵거나 충혈됐을 땐 비비거나 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 눈물을 자주 사용해 꽃가루를 씻어내고 알러지용 안약이나 외출 시 선글라스 착용도 꽃가루 차단에 도움이 됩니다. 목이 간지럽고 기침이 난다면 물을 자주 마시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피부가 가렵다면 반드시 샤워를 한 후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편 현지산 꿀을 먹으면 꽃가루 알러지에 효과가 있다는 민간요법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홍콩에서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승객이 숨졌지만 항공기는 회항 없이 13시간을 그대로 운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영국 항공 BA32편에 탑승한 60대 여성 승객이 이륙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승무원들은 시신을 담요로 덮은 뒤 기내 뒤쪽 주방 공간으로 옮겼고 회항 없이 약 13시간을 운항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주방에는 바닥 난방이 켜져 있었고 비행 막바지에 불쾌한 냄새가 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영국 항공 측은 모든 절차는 규정에 따라 적절히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우편 투표를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강하게 반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선거에서는 우편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기록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플로리다주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우편 투표를 행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에도 우편 투표에 참여한 기록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테네시주 멤피스 행사에서도 우편 투표는 우편 부정 행위를 의미한다고 주장했고 지난 8일에는 우편 투표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다른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재판을 92세의 엘빈 헬러스타인 연방판사가 맡기도 했습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9.11 민사소송을 비롯해 굵직한 사건을 담당해온 명망 있는 인물로 마두로와 연결된 마약 밀매 사건도 10년 넘게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판사 중 최고령인 그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두로 재판을 이끌 수 있을지 우려도 제기됩니다. 뉴욕타임스는 헬러스타인 판사가 지난해 재판 도중 잠들어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일어난 일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 부부의 다음 법정 출두는 오는 26일입니다. 미 항공사들이 이코노미석을 줄이고 프리미엄석을 늘리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미국 내 항공편의 비즈니스석과 1등석은 27% 늘어난 반면 이코노미석 증가율은 10%에 그쳤습니다.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신규 도입 기종에서 프리미엄석 비중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석은 이코노미석보다 최소 2배 비싸지만 차지하는 공간은 그보다 훨씬 적어 수익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들은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 사이에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을 추가하는 등 좌석 계층화 전략으로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მს브로스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로스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